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예식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대체 무슨 일이야? 반시간 뒤면 결혼식이고 하객분들도 다 와 계시는데 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거야? 뭔 일 생긴 건 아니지? 연락이 안 되면 잠적한 줄 알아야지. 왜 자꾸 귀찮게 연락질이야? 결혼식 날에 잠적했다고? 무슨 뜻이야? 결혼 안 하겠단 말이야? 이제야 알았어? 난 너랑 결혼 안 해. 파혼이란 말 들어봤지? 넌 파혼 당했어. 장난해?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파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할 말이야? 하객들 다 불러 모아놓고 파혼이야 하면 끝이니? 넌 사회생활을 발로 했어? 결혼하기 싫으니까 파혼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이야? 왜 갑자기 결혼하기 싫은지 이유를 말해. 어제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결혼식 당일에 와서 이러는 건 무슨 경우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결혼할 의미가 없는 걸 어떡해? 아직 예식장에 안 들어갔으니까 파혼해도 되잖아. 결혼할 의미가 없다고? 넌 결혼을 의미로 하니? 날 사랑해서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 사랑? 네 나이가 몇 갠데? 어울리지도 않게 뭔 사랑 타령이야? 사랑은 10대, 20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30 중반 아줌마가 사랑이라는 말 하니까 위화감이 장난 아니잖아. 난 꽤 괜찮은 회사 다니는 남자인데 겨우 집에서 엄마 등골이나 파먹고 사는 너 같은 백수를 사랑했겠니? 내가 너랑 결혼하려고 한 이유는 니네 집 돈 때문이야. 우리 집 돈? 그래, 니네 집 엄청 큰 단독주택에 살고 외제차도 2대나 있잖아. 네가 외제차 몰고 식당에 오지만 않았어도, 그리고 식당 직원이 뜨거운 뚝배기 국물을 네 다리에 쏟아서 화상을 입히지만 않았어도 내가 널 업고 병원에 뛰어가고 네 환심을 얻어서 연애하는 일도 없었겠지. 내가 외제차 타고 식당에 간 걸 보고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했단 말이야? 신이 나한테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코끼리같이 무거운 널 업고 병원까지 달렸어. 하늘도 내 편이었는지 시간대가 딱 퇴근 시간이라 엄청난 차가 밀려서 택시보다도 내가 업고 뛰는 게 더 빨랐고, 그렇게 난 성공적으로 네 마음을 얻었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날 업고 뛰던 모습에 맘이 끌려서 결혼했는데 그게 가짜였단 말이야? 내가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했어.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이 돼서 여자 주인공인 네 마음을 얻는 상상했어. 어쩜 내 인생을 확 뒤바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필사적으로 뛰고 또 뛰었어. 철저히 날 이용하고 날 밟고 서려 했단 말이니? 난 아무리 노력해도 상사의 환심을 사지 못했고, 승진은커녕 후배들한테까지 밀려서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 내 재능을 몰라주는 회사에 미련은 없지만 이직은 또 엄두가 안 나서 하루하루 꾸역꾸역 죽지 못해 출근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한테 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였지. 너랑 결혼하면 니네 집 돈으로 창업하고 사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아무리 바보 같은 백수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듣지 않았지? 네가 그런 이유로 나랑 결혼하려고 한 줄 몰랐어. 넌 백수고 기도 세고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데 그런 여자한테 첫눈에 반할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이래봬도 난 눈이 상당히 높은 남자야. 겨우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려고 지금까지 이 여자 저 여자 튕기고 산 거 아니거든? 내가 나이가 많아? 너보다 2살이나 적은데? 남자는 여자랑 달리 나이 먹을수록 매력이 더 증가되고 여자처럼 팍팍 늙지도 않아. 실제 나이 그대로 보이고 나이 먹은 것만큼 늙었어 너. 이것 봐, 이거.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 하는 일도 없으면서 친정재산 믿고 날뛰는 이런 여자는 정말 무리야. 내가 하는 일이 없다고? 일하고 있단 거 거짓말이란 거 다 알아. 쩍하면 출장 간다고 놀러 다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무리 머리 굴려도 직장인인 난 못 속여. 회사를 지 맘대로 밥 먹듯이 빠지는 직원을 먹여 살려줄 회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답다. 뭐? 바보? 너 지금 나보고 바보라고 했어? 난 우리 회사 차기 사장인 인물인데 감히 바보라고 해? 차기 사장이라니? 평사원이 어떻게 갑자기 차기 사장이 된단 말이야? 무능한 상사놈들은 보지 못한 내 재능을 우리 사장님이 해안으로 봤단 말이지. 날 높이 칭찬하고 앞으로 날 중용하겠다고 했어. 차기 사장 자리는 내 것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내가 굳이 너 같은 백수랑 결혼할 필요 있니? 사장이 되면 미인들을 골라서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못생기고 기만 센 늙은 여자랑 같이 살 이유 없잖아. 이제 이해했니? 내가 왜 너랑 결혼할 수 없는지? 네가 인간 쓰레기란 걸 잘 알았어.
결혼 전에 네가 어떤 놈인지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고맙다. 개도 안 먹는 그깟 돈 때문에. 이제 더는 강아지처럼 너한테 꼬리치고 네 기분 살피면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서 기분 짱이다. 날 놓치면 후회할 텐데? 절대 후회 안 해.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미련 떨어? 넌 못생기고 나이도 많고 직업도 없지만 딱 한 가지 돈은 있잖아. 나만큼 잘생긴 놈은 아니더라도 돈 보고 너한테 접근하는 놈이 분명 또 나타날 거니까 울지 말고 기다려. 마흔 되기 전에 시집은 가겠지. 파혼은 받아들일게. 대신 지금 당장 여기 와서 하객들분한테 사과드리고 예식장 비용 결산해. 내가 왜? 난 파혼했는데 예식장 비용을 왜 내야 한단 말이야? 당일 취소는 비용을 100% 내야 한다는 것도 몰라? 난 그딴 거 모르니까 그딴 건 네가 알아서 해. 난 두 번 다시 거기 안 갈 거고 두 번 다시 너도 안 볼 거야. 우린 이제 영원히 안녕이야. 위자료도 안 주고 내뺄 생각이야? 결혼도 안 했는데 뭔 위자료? 있는 것들이 더 무섭다고 하더니 넌 돈도 많으면서 뭘 그렇게 돈돈거리니? 여자는 너무 돈돈하면 안 돼. 얼굴에 돈 욕심이 덕지덕지 붙으면 관상이 구겨져서 제대로 된 집에 시집도 못 가. 그따위로 나오겠다? 마지막 기회 줄게. 지금 당장 이쪽으로 튀어와. 안 그럼 절대 가만 안 있어. 노처녀 백수가 가만 안 있으면 뭘 어쩔 건데? 그딴 협박에 내가 눈이나 하나 깜빡할 것 같아? 며칠 후 너 대체 무슨 짓거리 했는지 똑바로 말해. 네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냐고. 날 차단한 거 아니었어? 다시 풀었어. 빨리 말해 무슨 수작 부렸는지. 니네 사장님한테 네가 보내온 카톡 내용 보내주고 너 같은 인간이 있는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 못한다고 했을 뿐인데? 네가 뭔데? 우리 사장님을 어떻게 아냐고. 아, 그것부터 설명해줬어야 했나? 내 정체가 뭔지 아직 모르지?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읊기나 해. 난 백수가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야. 뭐? 사장? 거짓말을 해도 말이 되게 엮어. 네가 뭔 사장이야? 넌 집에서 엄마 피나 빨아먹고 사는 백수잖아.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 자유롭게 외출하는 직원을 먹여 살려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난 사장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야. 우리 집이 크고 내가 외제차 몰고 다니는 것도 우리 집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사장이니까 버는 게 많아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 거지. 사장인데 나한테는 비밀로 했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본 적도 없잖아. 묻지도 않는데 나 스스로 내가 사장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리고 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관계에 돈이라는 물질이 참고로 들어가면 끝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난 그냥 나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남자를 원했지. 내 직업과 내 돈을 보고 나랑 결혼하려는 남자는 원치 않았어. 넌 내가 백수인 줄 알면서도 결혼해달라고 하니까 감동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결국 너도 돈 보고 달려든 속물이란 말이잖아. 세상에는 인간 쓰레기가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걸러내도 자꾸 걸려들잖아. 짜증나게. 내 돈 보고 달려든 인간이 이번이 대체 몇 번째야. 설사 네가 사장이라고 해도 넌 여자인데. 왜 우리 사장님이 너한테 쩔쩔매냐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 너 대체 뭐 하는 여자니? 정체가 뭐야? 다 끝난 판에 내가 뭘 하는지 알아서 뭐하게? 버스는 이미 떠나갔어. 네가 아무리 손짓해도 다시 너한테 돌아가지 않으니까 관심 꺼. 너 지금 당장 우리 사장님이 오해하지 않게 잘 설명드려. 우리가 파혼한 건 그냥 성격 차이 때문이고. 알고 보면 나란 놈도 꽤 괜찮은 놈이니까 중용해달라고 부탁드려. 내가 왜 그래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부탁하고 싶으면 네 입으로 직접 말해. 우리가 파혼하게 된 데에는 네 책임이 크니까 네가 말해야지. 네가 네 신분을 솔직하게 밝혔으면 결혼식 날에 우리가 파혼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참고 버텨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잘려나갈 순 없어. 이제 겨우 출세길에 오르려던 참이었는데 이 타이밍에 회사에서 잘리고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이직하냐고. 이직 좋아하고 있네. 넌 이직 못해. 네가 뭔데 이직 못한다고 장담해? 난 결혼식에 업계에서 내노라 하는 사장님들을 다수 초대했고 그분들과 경영자 그룹을 만들어서 정보 교류를 하고 있어. 내가 가진 인맥으로 네 재취업을 막는 건 일도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 너한테 그런 힘까지 가지고 있다고? 겨우 여자인 네가? 지금이 무슨 시댄데 아직도 입에 붙은 게 여자. 여자가 그렇게 웃음니?
세상에 너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여자 널리고 깔렸거든? 여자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놈이. 어디서 감히 여자를 깔보고 꼰대짓하고 자빠졌어. 내가 경고했지?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아, 그래? 맘대로 해. 그깟 재취업 안 하면 그만이야. 난 능력 있는 남자야. 너도 창업해서 사장이 됐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잖아.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해서 성공할 거니까 두고 봐.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까불다가 쪽박 차려는 거 아니면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말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거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무모한 놈이랑 결혼했음 어쩔 뻔했어. 너랑 파혼한 건 그야말로 조상님 덕이고 신의 한 수였어. 누가 할 소리. 너처럼 음흉하고 치밀한 여자랑 결혼했으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지.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위자료랑 예식장 비용 입금해. 인간아.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바꿔버릴 생각이니까 포기해. 넌 영원히 날 못 찾아. 3개월 후. 대체 얼만큼 날 괴롭혀야 성이 차겠어? 내 인생을 박살낼 정도로 날 증오하니?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거머리처럼 날 따라다니면서 날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나한테 파혼당한 게 그렇게도 억울해? 내가 널 괴롭혔다고? 난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몸 고통을 어떻게 준단 말이야? 내 인생에 집중하기도 아까운 세월에 언제 너 따위한테 신경 쓰니? 경영자 그룹인지 뭔지 이용해서 내 회사가 문 닫게 만들어 놓고 인정 안 하겠다고? 남을 부실 용기는 있고 인정할 용기는 없니? 너 회사 경영하니? 네 주제에? 내 사업을 회방 놓고 문 닫게 만든 장본인이 몰세를 놓겠다고. 오리발 내민다고 네가 한 짓이 없어져? 네 회사가 망하게 된 건 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왜 내 탓하고 자빠졌니? 난 네가 사업한다는 것도 몰랐고 관심도 없어. 너 같은 놈한테 관심 줄 정도로 내가 한가하지 않거든. 정말 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내 사업이 왜 갈수록 곤두박질 친단 말이야? 그건 사장으로서의 센스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귓구멍에 말뚝이라도 박았나? 실패의 원인을 남한테서 찾으려고 기를 쓰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한테 과연 사장의 재질이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죽을 각오로 사업에 목숨 건 적 있는지. 사업은 목숨 걸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넌 단 하루라도 밤새면서 사업에 모든 걸 쏟아부은 적 있니? 난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했어. 누가? 전 직장의 사장이 난 보기 드문 유능한 인재라고 했어. 차기 사장이 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어. 대충 던진 남이 말 한마디에 지 인생을 건 바보 같은 인간. 생각 없고 무식한 인간이 무모하고 용감하기까지 하면 그런 말로라는 걸 잘 배웠네. 그 사장님이 너한테 입에 발린 듣기 좋은 말을 한 이유는 네가 정말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약혼자였기 때문이야. 너한테 잘 보이면 우리 회사와 쭉 거래할 수 있으니까 널 이용해 먹은 거지. 그분이 필요한 건 네가 아니라 우리 회사와의 거래와 좋은 관계였던 거야.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그 사장놈은 분명 내 능력을 높게 평가했어. 널 이용해서 내 맘을 움직이고 계약을 딸 수 있다면 뭔 짓을 못할까? 즉, 넌 내 약혼자로 있을 때 비로소 존재의 가치가 있고 나와 파혼한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놈이 돼버린다는 말인데 얼만큼 바보면 이렇게까지 말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상사한테도 인정 못 받고 후배한테도 밀리는 널. 어느 날 갑자기 차기 사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고지곳대로 믿고 자기한테 경영자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 거야? 지주제를 모르고 날뛰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야. 사업이 장난이니? 하고 싶다고 빚내서 하면 다 성공할 줄 알았어? 그 나이 먹고 그런 것도 모르면 차라리 단세포 동물이 돼서 강에 들어가 살겠다. 무능하고 한심한 인간. 날 동정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맞지? 아니, 샘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옛날 말 꺼내지 마. 내 인생 최대의 굴욕이고 오점이니까. 그러지 말고 날 좀 도와주면 안 돼? 너가 도와주면 나 분명 다시 설 수 있을 거야. 위자료랑 예식장 비용도 안 주고 도망가 놓고 돈을 빌려달라고? 내가 성공하면 그 돈까지 다 같이 갚을게. 정말이야? 이번 일 통해 내가 얼마나 못나고 네가 얼마나 훌륭한지 잘 알았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지금까지의 잘못을 한 방에 다 사과할게.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아니 3천만 원이라도. 알겠어. 지금 갈게. 정말? 고마워 자기야.
주소 보내줄게. 이쪽으로 와. 2시간 후. 왜 아직도 안 와? 1시간 내에 돈 갖고 오면 다시 전처럼 널 사랑해주고 결혼해주려고 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면 어쩌란 거야? 못생긴 여자랑 결혼해주는 건 용기가 필요한데 내 인내력을 시험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따위로 나오면 곤란한데? 지금 돈 준비해서 가고 있어. 근데 너 술 처먹었니? 기분 좋아서 좀 마셨어. 네가 오면 품어줘야 하는데 술 안 먹고 그게 가능하냐? 못생긴 주제에 잘난 척은 혼자 다 하고 남자를 지 발바닥 각질로 보는 여자를 맨정신으로 어떻게 하느란 말이야? 그렇다고 안아주지 않으면 또 지를 무시한다고 돈도 안 빌려줄 거 아니야.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냐?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악연을 이어가야 하는 이내 팔자는 대체 무슨 개팔자냐? 너한테 안아달라고 한 적 없어.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퍼마시고 자빠졌네. 돈도 있고 성공했지만 남자한테 사랑은 못 받는 네 처지나. 잘생겼고 능력은 있지만 운이 안 좋아서 지지리도 일이 안 풀리는 나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떡하냐? 이제 보니까 넌 무능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잘못된 놈이구나. 약도 없는 놈이란 거 잘 알았고 지금 도착했다고 하니까 문 열어. 도착했다고 하다니? 누가? 내가 사람 보냈어. 네가 직접 가져오면 되지. 그걸 또 남한테 시켰어? 그럼 나만 괜히 술 마셨잖아. 이불도 폈는데 안 올 거야? 당장 문이나 열어. 네 놈을 오래 찾았는데 지발로 찾아와줘서 고맙다. 무슨 뜻이야? 나한테 줄 돈 안 주고 튀었잖아. 사람 보냈으니까 순순히 문 열고 그 사람들 따라가서 일해서 나한테 돈 보내.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문 다 부수기 전에 문 열어. 미쳤어? 네가 감히 날 속여? 내가 말했지? 내 돈 입금하라고. 난 아주 깔끔한 성격이라 모든 일을 군더더기 없이 처리하지 않으면 성이 안 차는 사람이야. 내가 받아야 할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돼. 내 사업이 망한 것도 결국 네 짓이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알아서 멸망하는데 굳이 그깟 일에 내가 손쓸 필요 있니? 난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 네가 망하기를. 네가 가진 걸 몽땅 다 때려넣고 망한 다음에 널 내치기로 한 거야. 그래야 네가 더 타격받고 더 아플 거니까. 악마 같은 년. 그러니까 나한테 버림받은 거야. 날 이용하고 날 갖고 놀고 날 버린 대가? 어디 한번 혹독하게 치러봐. 그러고도 반성을 모르면 이번 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제발 부탁이니까 날 놔주라. 돈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꼭 줄게. 그러니까 제발 밖에 저놈들 빨리 가라고 해. 절대 못 벗어나니까 문 열어. 살면서 쓰디쓴 맛을 보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아프지만 성장한다.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고통을 즐기고 아픔을 즐겨. 그러다 보면 시간은 지날 테고 언젠가는 해방받는 날이 올 거야. 그러게 왜 적을 만들었니? 친구는 못 만들어도 적은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제대로 배웠니? 그 후 그 인간은 결국 제가 보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어라고 일해서 저한테 예식장 취소 비용과 위자료를 입금했습니다. 사업하는 저한테 있어서 그 정도의 돈은 사실 별거 아니지만 절 갖고 놀고 절 우습게 본 그 인간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지요. 나쁜 짓을 하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그 인간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은 물론이고 부모님과 친척들한테서 빌린 돈도 갚지 못해서 빚더미 속에 앉았지만 갚을 의지조차 상실한 채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님 집에 갇혀서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인간한테 놀아난 과거는 그야말로 제 인생 최대의 흑역사라는 건 다 아는 비밀이지요. 언제 퇴근할 거야? 회식 있어서 늦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먹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무슨 날인데? 누구 생일이야? 우리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잖아. 이날만큼은 제대로 축복하자고 약속하지 않았어? 할 말도 있고 해서 케이크도 사왔는데 갑자기 뭔 회식이야? 아, 미안. 이번만큼은 꼭 기억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잊어버렸네. 어차피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 수지는 집에 갔어? 오늘 좀 늦는다고 했어. 요즘 회사 면접 준비한다고 바쁜 것 같더라고. 그 정도 대학 졸업하면 대기업은 문제 없겠지? 궁금하면 수지한테 직접 물어봐. 수지는 나랑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당신이 애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뭔 말을 또 그렇게 꼬아서 해? 나도 아빠인데 내 딸한테 관심이 없겠어?
당신이랑 수지가 너무 친하니까.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잖아. 이래서 다들 아빠한테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야. 둘째는 자기가 싫다고 해서 안 낳았잖아.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져봤자 의미 있어? 그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 입으로 하고 싶은 말도 못해? 근데 세월 진짜 빠른 것 같지 않아?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 나중에 시집 보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 있지?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일단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2차 면접까지 합격했고 마지막 면접만 남았다고 하니까 큰 문제 없겠지? 그게 정말이야? 면접 본 게 꽤 큰 제약회사라고 했지? 거기 취업되면 앞길이 탄탄대로라 아무 걱정도 없겠다. 요즘엔 여자들도 직업이 좋아야 시집도 잘 가고 시댁에도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잖아. 당신처럼 말이야. 나처럼? 당신은 평생 일해왔고 경제력도 있으니까. 나한테도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큰 소리치고 살고 있잖아. 내가 큰 소리 치고 살고 있다고? 그럼 아니야? 나는 물론이고 우리 엄마한테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제사도 10번에 한 번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잖아. 내가 폐경이 될 때까지 아들 낳으란 소리를 내 얼굴만 보면 읊어대고 맞벌이 하느라 자기 아들 제대로 안 챙기니까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달라고 하고 1년에 10번 있는 제사를 나보고 알아서 지내라고 하는데 돈도 벌고 애도 키우고 살림도 하는 내가 그런 말을 듣고도 조용히 복종해야 해? 그게 여자의 인생이고 며느리의 도리란 건데. 그것도 하기 싫으면 결혼은 대체 왜 했어? 결혼해달라고 내 꽁무니 쫄쫄 따라다닌 인간이 왜 결혼했냐고 하니? 엄마는 당신이 일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시집살이 시키셨어. 그러셨대? 그래도 그때 일 그만두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혹시나 이혼해도 내 밥벌이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든든하잖아. 뭔 소리야? 이혼이라니?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이혼할 수도 있고, 당신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이란 게 언제나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평화로울 순 없으니까. 나랑 내 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나 스스로 키우는 게 맞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난 아직 죽을 생각 없어. 그럼 건강을 챙기던가? 술, 담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무슨 자신감으로 안 죽는다는 소리에? 그 나이에 관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나름 관리하고 있다니까? 내가 차려준 건강식단은 맛없다고 거의 매일 배달음식 시키는 주제에? 배달 음식이 더 맛있는 것도 내 잘못이야? 맵고 짜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몸에 좋을 리가 없잖아. 대신 영양제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영양제 먹어서 병에 안 걸리면 세상에 병원 가는 사람 없겠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내가 병에 걸려서 간병해달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설사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당신한테는 부탁 안 해. 무슨 뜻이야? 결혼기념일에 이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네. 지금이 말 꺼내기 제일 합당한 시기 같으니까 말할게. 우리 이혼하자. 근데 너무 충격받고 속상해하지는 마. 당신이 뭘 잘못해서 이혼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래.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남은 인생은 가장이 아닌 독신으로 살고 싶어. 수지도 곧 취업할 테고 당신도 벌고 있으니까 이혼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 지금까지는 그래도 처자식을 책임지겠다는 생각 하나로 참고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날 위해서만 살고 싶어. 그래? 그렇게 이혼을 원한다면 해줄게. 정말? 불만 없어? 무슨 불만? 아니, 당신은 잘했던 못했던 25년 동안 가정을 위해 애썼고 시댁의 각종 대소사에도 참석하면서 내 와이프로 열심히 살았잖아. 근데 갑자기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억울하지도 않아? 그걸 아는 사람이 이혼 말을 꺼내니? 그러니까 나도 오래 고민한 끝에 어렵게 말 꺼냈다고 했잖아. 정말 나랑 이혼해도 괜찮겠어? 나도 자유로운 독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당신이 없으면 집안일도 훨씬 적어지고 당신 어머니한테 생활비 보내고 병원 모시고 가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더 좋은데? 이혼하면 엄마 생활비를 안 보내줄 생각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엄마도 아닌데 왜 내가 보내주니? 지금까지 생활비 절반은 당신이 내줬잖아. 우리가 이혼해도 엄마는 우리 수지 할머니인데. 그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좀 씁쓸하잖아. 그럼 이혼하지 마.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알겠어. 그냥 이혼해.
그럼 합의 이혼하는 거 맞지? 일단 나도 이혼할 생각 있어. 수지한테는 어떻게 말할 생각이야? 사실 그대로 말해야지. 내가 먼저 이혼 얘기 꺼냈다고 할 거야? 그게 사실이니까. 아니, 합의 이혼인데 그렇게 말하면 나만 나쁜 놈인 것 같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당신이 이혼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안 될까? 내가 왜? 수지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지. 부모의 이혼의 애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그걸 아는 인간이 이혼 말을 꺼내?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잖아. 상처를 줄이는 방법 따위는 없어. 그리고 이혼 이유에 대해 집착하지 마. 어차피 수지는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진실이라니? 애도 눈치가 있는데 우리 부부가 쇼윈도 부부란 걸 모르겠어? 우리 쇼인도 부부였어? 하루 종일 대화다운 대화도 안 하는데 쇼윈도 부부가 아닌 뭘 한 거야?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다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린 이름밖에 없는 부부란 걸?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당신 날 사랑하니? 아니잖아. 아무런 미련이 없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가 지금이란 말이네. 변호사 찾으면 연락할게. 변호사는 왜? 합의 이혼이니까 그냥 법원에 가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그래? 그럼 그 부분은 당신한테 맡길게. 고마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고마워할 거 없어. 얼마 후 그 변호사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근데 왜 위자료 말을 꺼내냐고. 우린 합의 이혼인데 뭔 위자료를 달란 거야? 바람 펴놓고 위자료도 안 줄 생각이었어? 알고 있었어? 그 정도 눈치도 없이 어떻게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니? 지금 지 자랑하는 거야? 맘대로 생각해. 아무리 바람 폈다고 해도 8천만 원은 너무하잖아. 한 여자랑은 5년, 다른 한 여자랑은 2년을 바람 폈는데 8천만 원이 많아? 5년 만난 여자랑은 얼마 전에 헤어졌어. 헤어졌음 바람핀 과거가 사라지니? 수지가 대학 입시로 정신없을 때도 애비라는 놈은 밖에서 딴 년이랑 바람 폈단 걸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그 후 또 다른 년이랑 바람 피는 네가 사람이니? 그런 건 대체 어떻게 알았어? 날 뒷조사했어? 수지가 네가 딴 년이랑 돌아다니는 걸 봤다고 했어. 그래서 뒷조사 해봤더니 가관도 아니잖아. 나랑 이혼하려고 한 이유도 2년 만난 년이랑 결혼하기 위해서잖아. 수지가 날 봤다고? 그래서 평소에 나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거부한 거였어? 딸보다 겨우 몇 살 많은 년이랑 바람 피는 장면을 딸한테 들킨 인간이 너야. 애비 자격도 없는 인간이란 거 자각하고 있지? 나도 바람 피고 싶어서 핀 거 아니야. 당신이 일밖에 모르고 나한테 관심을 안 주니까 외로워서 딴 여자 만난 거야. 어차피 당신은 내가 바람 피던 말던 아무런 타격도 안 받을 거잖아. 장난해? 나도 사람이고 여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니? 근데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살았잖아. 내가 오늘 이혼 얘기 안 꺼냈으면 이혼할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속에서 천불이 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았지만 참았어. 네가 제일 취약할 때 버리려고 기다렸지. 근데 이혼해달라고 하니까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어서 이혼해주려고 한 거야. 뭐가 그렇게 억울하단 말이야? 바람 핀 거 하나 빼고는 꽤 괜찮은 남자 아닌가나? 내연이한테는 비싼 선물 사주고 비싼 호텔 다니면서 나한테는 생일 선물도 한 번 사준 적 없고 레스토랑에도 한 번 데리고 가준 적 없는 인간이야 넌. 불륜녀와는 해외여행을 몇 번이나 다니면서 나와 수지를 위해서는 가족여행 한 번 간 적 없잖아. 나와 수지보다 불륜녀를 더 사랑한 인간을 쭉쭉쭉 증오해왔어. 넌 날 와이프가 아닌 동거인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날 가정부 겸 지네 집 집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 뭐 더 할 말 있어? 할 말 있음 해봐. 난 당신이 그렇게 큰 원한을 갖고 있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미안해, 용서해줘. 이제 와서 사과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넌 나와 우리 딸을 배신했고 난 그 배신감을 돈으로 위로받겠다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8천만 원은 너무 많잖아. 우리 만나서 대화 좀 하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무조건 받을 거니까 개궁리하지 마. 얼마 후 위자료도 입금하지 않고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난 이혼하기 싫어. 20대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 여자랑은 헤어졌어. 아니, 내가 쓰러졌다는 걸 알고
그 여자가 연락을 끊고 도망가 버렸어. 그 애한테 쓴 돈이 못해도 5천만 원은 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런 날 쓰레기 버리듯 버리고 가버릴 수 있는지. 내 몸과 마음은 온통 상처투성이야. 내 상처가 너무 커서 네 상처 따위에는 관심 없어. 근데 5천만 원이라니? 대체 어디서 그 큰 돈을 만들었단 말이야? 사채를 빌렸어. 젊고 이쁜 여자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 돈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벌면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미쳤구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쳤던 것 같아. 젊은 여자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그땐 왜 몰랐는지 내 눈을 내가 찌르고 싶어. 미안해, 여보. 미안하면 빨리 이혼이나 해줘. 내가 쓰러졌다고 하는데도 이혼하겠다고? 나 뇌경색 진단받았어. 재활치료해도 영원히 다시 못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데도 날 버릴 거야? 어린 년이랑 살겠다고 날 버리고자 한 인간은 너잖아. 그땐 내가 귀신에 홀려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이젠 반성하고 있어.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훌륭한 여자는 없단 걸 이제야 알게 된 날 용서해주라. 용서해줄 생각 일도 없고 헤어지고 싶은 생각뿐이니까 빨리 법원에 나오기나 해. 이 몸으로 어떻게 법원에 가냐고. 기어서라도 나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2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제발 부탁이니까 이혼하잔 말만 하지 말아줘.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당신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됐는데 어떻게 헤어지란 말이야. 유감이지만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네가 아니야. 소중은커녕 벌레보다 더 징그럽고 더 싫고 더 쓸모없는 존재가 너야. 우리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한 사람은 너란 거 잊지 마. 미안해. 다신 바람 안 필게. 그 몸으로 더 피고 싶어도 못 피겠지. 일어서지도 못하고 간병이 필요한 돈 없는 아저씨를 상대해줄 여자는 없을 테니까 말이야. 간병이 필요해도 절대 나한테 의지하지 않겠다고 한 말 기억 안 나? 그때 그 말에 책임져. 그때 그 말은 내 진심이 아니야. 당신은 내 조강지처고 내 딸 엄마고 내 와이프고 내 가족이잖아. 제발 부탁이니까 날 버리지 마. 끝까지 날 호구로밖에 안 보는 나쁜 인간. 넌 내가 그렇게 우습니? 속으로 피눈물을 흘려서 바람핀 놈을 간병해주는 여자로 보여? 아무리 그래도 너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 나도 나이가 있는데.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나보다 한 살 적은 놈이. 바람까지 펴놓고 존댓말 듣고 싶어? 누나가 아무리 그래도 난 이혼하기 싫어. 근데 이걸 어쩌지? 난 널 버리고 싶어서 미치겠는걸? 이혼은 네가 하고 싶다고 했어. 남은 인생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한 인간도 너고. 그 자유 돌려줄 거니까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 누나가 없으면 아무런 행복도 생각할 수 없다니까? 난 네가 없어져줘야 행복할 수 있다니까? 평생 날 이용만 해먹었으면 마지막은 쿨하게 날 놔줘. 그 후에도 전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엄마를 해방해주라는 딸아이 말에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간병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늙은 부모님한테 힘이 돼주긴커녕 짐이 된 마음이 결코 가볍진 않겠지요. 젊었을 때부터 술과 여자에 빠져서 몸을 돌보지 않은 인간이기에 지금의 처지가 된 건 어쩜 너무나 당연한 말로겠죠. 세월은 대체 왜 이렇게 빨리 흐른다니? 왜 1년이 하루같이 빠르게 느껴지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원인은 바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인 거야. 너한테서 네 남편을 뺏기 전에는 거지 같은 친정을 둔 죄로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지루하고 힘들기만 했었는데 네 남편이랑 결혼한 후부터는 부잣집 사모님 놀이하느라 눈 깜박하면 하루가 지나고 눈 깜박하면 한 달이 지나고 눈 깜박하면 1년이 지나버리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 또 너니? 1년에 한 번씩 본처한테 문안인사 올리는 첩녀는 세상 천지에 너밖에 없겠다. 잊지 않고 매년 나한테 생사 확인을 하는 이유가 뭐니? 사장이었던 내 남편을 뺏어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하고 싶어? 내가 쓰던 걸 주워가서 쓰는 게 그렇게도 자랑스럽니? 꿀꿀국장 유튜브에 수많은 내연녀가 나오지만 너처럼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안부 인사하는 년은 또 못 봤네. 내연녀라고 다 똑같은 내연녀인 줄 아니? 내연녀도 레벨이 있어. 난 여느 평범한 년들이랑은 달라. 난 사업하고 잘생긴 남자를 뺏고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성공한 내연녀야.
내연녀면 내연녀지 성공하고 성공 못하고가 어딨니? 내연녀의 의미는 남의 가정을 파괴한 데 있지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야. 그렇게 날 비난하는 것 자체가 넌 아직 혼자라는 걸 설명하겠지? 혼자 외롭고 비참하게 사니까 날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잖아. 너 불쌍하게 사는 거 맞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했니? 그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고 싶지 않으니까 노코멘트.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면 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못 참았겠지. 네가 암소리도 못하는 건 여전히 혼자 몸이라는 뜻이잖아. 그렇게도 할 일이 없니? 관심 줄 상대가 나밖에 없어? 나한테 있어서 너란 존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넌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이니? 왜 내가 결혼했으면 잘 사는 게 배 아프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네 남편을 다시 뺏어갈까 봐 걱정되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갖고 싶은 남자를 가졌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두렵긴 누가 두렵단 거야? 내가 너 같은 거한테 남편을 뺏길까 봐 걱정한다고? 삶은 개대가리가 웃을 소리하고 자빠졌네. 넌 고등학교 때부터 나한테 잽도 안 되는 년이란 거 잊었니? 넌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인기 없는 공기 같은 존재였지만 난 이쁘고 친구도 많고 대학도 좋은 데 갔어. 꽃노래도 3번이면 질린다고 했는데 넌 대체 그 말을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이니?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넌 그 누구보다 훌륭하단 거 잘 알았으니까 제발 좀 그만해 줄래? 내가 졌고 네가 이겼어 됐어? 넌 할 일이 뒤지게 없어서 쓸모짝 없는 일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가한 너랑 달리 난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서 이만해도 되지. 올해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까 내년에 다시 안부 전해. 차단하고 싶지만 언제까지 나한테 연락질하는지 두고 보고 싶어서 그냥 두는 건지 알아. 아무리 바빠도 하나만 말해주라. 1년 동안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 에피소드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개만 알려주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힘을 내서 또 1년을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너 불행하니? 뭐라고? 자꾸 내가 불행하길 바라는 꼬라지가 수상하잖아. 인간은 지가 행복하면 남의 불행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넌 내 불행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 아니야? 너 혹시 지금 피 터지게 개고생하면서 살고 있니? 그래서 일부러 더 나한테 행복하다는 어필을 하고 내가 지보다 더 행복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야? 미친년이 돌았나? 내 남편은 사장인데 내가 왜 불행하니? 너야말로 지가 불행하니까 자꾸 내 행복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난 너랑 네 남편한테 관심 없어. 니들이 행복하던 불행하던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제발 나한테 연락해서 나에 대해 상세히 알려고 들지 마. 똑바로 말해봐. 너 남자 있지? 노코멘트라고 했을 텐데? 떳떳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미친년아. 네가 남자랑 호텔 로비에 있는 걸 봤다는 동창이 있는데 그래도 오리발 내밀 거야? 이혼한 후에도 절대 남자를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감히 나 몰래 남자를 만나? 너랑 그딴 계약서에 사인한 기억 없어. 제발 날 잊고 나한테 집착 좀 하지 말아줄래? 시끄럽고 그 남자 키, 몸무게, 학력, 직업, 연봉.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적금 액수에 대해 하나하나 말해봐. 내가 왜 그런 사적인 일을 너한테 보고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 건 나도 모르거니와 알고 있어도 너한테 말해줄 생각 없거든. 넌 무조건 불행해야 돼. 나한테 남편 뺏긴 년이 내 남편보다 더 훌륭한 남친 만나는 꼴은 절대 못 봐. 할 말이 없네. 그 사람은 남친이 아니라 내 남편이야. 그 주제에 결혼까지? 그런 말 한 번도 없었잖아.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말하니? 네 남편 그냥 그런 평범한 인간 맞지? 너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 누구? 네가 고등학교 때 열광했던 사람. 지가 찍은 남자니까 욕심내는 사람은 다 자기 적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냈잖니 너. 설마 종현 선배는 아니지? 왜 아니야? 기타 잘 치는 그 종현 오빠 맞는데.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그 선배랑 결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멋진 선배가 어떻게 너 같은 거랑 결혼할 수 있냐고. 그 선배는 부모님 사업을 이어받아서 10점포가 넘는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네가 또다시 사모님이 됐단 말이야? 네가 사모님으로 사는 게 눈꼴 시려서 어렵게 네 남편을 뺏어서 널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왜 네가 또 사모님이 됐냐고. 그러게 말이야. 난 원래 사모님이 될 운명인가 봐. 돈에 따라 움직이는 얄팍한 년이 운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선배가 사장이 아니었다면 네가 그 사람을 쳐다나 봤겠어? 난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니까 모든 걸 네 기준에 맞춰서 지멋대로 판단하지 말아줄래?
그 사람은 내가 지금껏 만나왔던 그 어떤 남자보다 더 훌륭한 남자야. 매일 밤 800에 해주고 매일 아침 맛있는 아침 차려주고 주말마다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고 명절 되면 해외여행 가고 생활비랑 용돈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없는 카드를 주고 적게 쓰면 팍팍 좀 쓰라고 내가 안 써주면 돈 벌 힘이 안 난다고 잔소리하는 사람. 자기 전마다 기타 쳐주고 자장가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내 전남편 같은 놈을 너한테 줘버렸나 봐. 아내가 갑자기 너무 오버했나? 너한테만은 절대 내 남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직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라 그런가. 끝내는 참지 못하고 팔불출같이 남편 자랑을 해버렸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화나기는 또 처음이야. 반드시 널 다시 지옥으로 밀어넣을 거야. 너한테는 지옥이 딱인데 미친년이 왜 자꾸 인간 세상으로 기어나오냐고. 최악의 마녀는 내가 아니라 내 년이야. 내가 그 선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뻔히 알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을 꼬신 네 년이 마귀야. 일부러 나한테 상처 주려고 착한 그 사람을 이용한 거 절대 용서 안 해. 겨우 너 같은 거한테 타격 주고 상처 주려고. 그 사람이랑 만난 거 아니니까 알량한 착각 좀 하지 마. 사랑은 타이밍이고 운명이야. 내가 그 사람을 꼬신 게 아니라 우린 같은 타이밍에 같이 사랑에 빠진 거야. 뭐야 이 감정은? 분노 절망과는 전혀 다른 이 감정은 대체 뭐냐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터질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이 감정은 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됐잖아. 자꾸 연락질을 해대니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듣게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의식이 몽롱해지는 것 같아. 쓰러질 것만 같아. 꽃 같은 나의 종현 오빠가 돼지똥 같은 너한테 꽂힌 걸 생각하니까 까무라칠 것 같아. 그럴 때는 충분히 휴식해주는 게 최고니까 누워서 잠이나 자. 너 당장 네 남편이랑 이혼해. 그리고 내 남편이랑 재결합해. 뭔 개소리야, 미쳤니? 종현 선배는 내가 찍은 남자야. 그 남자 나한테 돌려줘. 정신줄 제대로 잡고 살기 힘들면 가족한테 상담해서 정신병원에 넣어달라고 해. 이혼 안 할 거야? 절대 안 하니까 꺼줘.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거야. 얼마 후. 미치시지? 뭐가? 내가 전 남편이랑 바람 폈고 혼외자까지 임신했다는 헛소문을. 우리 남편 가게 리뷰와 인터넷에 도배해놓은 년이 너지. 너 때문에 우리 남편 가게 10곳에서 사흘 만에 난 손해가 대체 얼만지 알기나 해? 무려 1억 원이야.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니? 난 그런 짓 한 적 없는데? 경찰 수사를 이미 다 끝냈고 네가 사는 집이랑 네 개인정보까지 다 털렸는데 증거가 없다고. 증거가 없는데 내가 너라고 지목하고 연락했겠니? 바람과 혼외자는 애교일 뿐이고. 학교 다닐 때 내가 일진이었고 학폭을 일삼고 절도를 해서 소년원을 제 집 나들듯 드나들었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 남편 사업에 큰 악영향을 끼친 이유가 뭐니? 종현 선배랑 헤어지라고 했는데 무시하니까 뜨거운 맛을 보인 거야. 너와의 관계에서 난 항상 악역인데? 악역이 나쁘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 재미와 분풀이를 위해 며칠 미친년 짓 하고 1억 원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게 수지에 맞다고 생각하니? 대가라니 무슨 대가? 네 악플과 중상 때문에 내 남편 가게가 받은 타격과 손해를 배상하고 내 명예를 훼손하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 대가를 치르란 말이야. 난 손해를 줄 생각 없었어. 네가 내 말대로 이혼했으면 나도 그런 짓 하지 않았어. 그런 변명은 경찰서에 가서 해. 너 날 경찰에 신고했니? 오했어. 그럼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배상금을 물고 위자료를 주면 합의해 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자유가 없는 곳에 갇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네 남편 사장이고 돈 많잖아. 네가 처한 처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면 그깟 1억 원은 금방 갚아주지 않겠어? 그 사람한테 돈 없어. 사장인데 돈이 없다고. 지금까지 네가 여유작작하게 사모님 놀이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거 아니었어? 그 인간 쫄딱 망해서 지금 개털이야. 한때는 사장이었단 프라이드를 버리지 못해서 취업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 이혼하고 딴 남자 찾아가려고 해도 내가 그 인간 빚 연대보증인이 돼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백수인 그 인간을 먹여 살리고 빚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느라 나 폭삭 늙어서 4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볼품없어졌어. 사장인 그 인간이랑 결혼하면 전업주부로 우아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을 만나기 전보다 더 거지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 불행을 바라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내가 너보다 불행하다는 확인을 해야 이 악물고 참을 수 있었던 거니? 네가 나보다 더 잘 살 줄 몰랐어.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알바나 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줄 알았어. 처음엔 믿었던 남편과 친구한테 버림받고 죽고 싶을 정도로 비참했지만 다행히 당시 사장이었던 그놈한테 재산 분할이랑 니들 둘의 위자료를 받아서 경제적으로는 그리 궁핍하지 않았어.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2배로 뛰었고 우연히 취업해서 들어간 식당이 종현 오빠네 식당이라 거기서 돈도 벌고 평생의 동반자도 찾았어.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행복한 건 다 너랑 네 남편 놈 덕분이야. 니들이 불륜을 저질러서 날 버린 덕에 난 지금 남편한테 사랑받는 사모님으로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내 덕분에 그렇게 행복하다면 고소 따위는 안 해도 되잖아. 인터넷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어떻게 잘못됐었어. 그렇게 하면 종현 선배가 널 버리고 그럼 나한테도 기회가 생길 줄 알았어.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당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그딴 변명해봤자 무슨 소용이니? 일주일 내에 1억 원 입금하지 않으면 변호사 찾아서 소송 걸 거야. 내가 갑자기 어디 가서 1억 원을 구하란 말이야. 못 구하면 영업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건데 그래도 괜찮니? 가게를 10개 넘게 가지고 있는 우리 남편이 최강의 변호사를 찾을 건데 겨우 너 같은 게 감히 내 남편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내 남편이 돈 빌릴 수 있는 곳까지 찾아준다고 했어. 거기 가면 금방 빌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쉽게 돈 빌려주는 데가 어딨니? 그런 데는 다 위험한 곳이잖아. 성실하게 갚으면 널 잡아먹기야 하겠니? 그럼 난 대체 언제까지 빚을 갚으란 거야? 내 인생 한 번도 즐기지는 못하고 매일 빚만 갚으면서 살 순 없잖아.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지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는 자체가 잘못됐단 거야. 그럼 난 산부인과 검진이 있어서 이만. 너 임신까지 했어? 왜 너만 행복하고 너만 사랑받아? 세상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내가 너보다 더 이쁘고 더 똑똑한데 왜 자꾸 너한테 지냐고. 넌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래. 비뚤어진 마음에 제대로 된 사랑의 꽃이 필 리가 없잖아. 고소한단 제 말에 겁을 먹었는지. 그 후 내연녀는 다시 사채를 빌려 저한테 입금했고 2번 다시 저한테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창 모임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그 누구도 그녀의 소식을 모릅니다. 남의 남자를 빼앗은 대가를 치르느라 죽어라고 고생하고 있겠지요. 지금 시간 괜찮아요? 저 지금 바빠요. 잠깐이면 돼요. 잠깐도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해 줄래요? 누군 그쪽한테 연락하고 싶어서 해요? 연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는지는 짐작하고 있죠?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쪽 남편이랑은 이미 헤어졌는데 저한테 왜 이래요? 전 이제 그쪽 부부랑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까 자꾸 귀찮게 하지 말아요. 헤어지면 끝인가요? 위자료를 입금해야 끝이죠. 일시불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한 날짜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그럼 다 포기하고 손 놓고 있어야 해요? 깜박했어요. 전 한가한 그쪽이랑 달리 일하고 있는 몸이라서요. 저도 일하고 있는 몸이고요. 깜박한 게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입금해요. 아줌마가 일해봤자 어디 마트에 가서 바코드나 찍던가. 식당 주방에 가서 양파 껍질이나 까고 설거지나 하겠죠. 아줌마가 그렇게 우스워요? 그래서 아줌마 남편이랑 바람피는 짓거리 했어요? 당장 입금하라고 하는데 왜 딴소리만 해요? 자꾸 돈돈거리지 말아요. 머리 아파요. 그리고 자꾸 절 죄인으로 모는데 전 솔직히 제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줌마 남편은 제가 꼬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젊고 이쁜 저한테 환장해서 선물 공세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와 자려고 발악을 한 결과 몇 번 같이 잤을 뿐이에요. 말 그대로 몇 번 자기만 했을 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없으니까 굳이 이혼 안 해도 되는데 남편의 단 한 번의 외도도 못 참고 바로 이혼해버린 건 그쪽이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이혼해놓고 자꾸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 비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지. 이혼하면 뭐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이 아저씨들 중에 천연기념물이 어딨어요? 다 여자 몇 명은 거쳐간 능구렁이들인데 굳이 이혼하고 이혼녀 될 필요 있어요?
이혼녀가 애 데리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그 나이 먹고 이런 상식도 모르고 참 인생 헛살았네요.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골 때리네. 지금 저보고 이게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신 예쁜 이름이 있거든요. 내 남편이랑 바람핀 년한테도 인권은 있다고 존중해 주려고 했더니 호의를 권리로 알고 내 머리 위에 기어올라서 똥 싸려고 하고 있는 년한테 이름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첩년이 딱이야. 내가 쓰던 중고품을 물고 빨고 한 천한 첩년아. 당장 위자료 입금하지 못해? 아무리 중고라고 해도 제 손에 들어오는 순간 저한테는 새 거예요. 역시 불륜녀들은 사고회로 자체가 일반인이랑은 다르구나. 잔소리 말고 돈이나 보내 빨리. 저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아무리 달라고 보채도 없는 건 없는 거잖아요. 일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고. 이래서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제 돈을 그쪽한테 다 주면 전뭐 공기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일시불로 못 주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데 왜 자꾸 돈돈거리면서 사람 목을 졸라요? 일시불이 어려우면 할부로 주면 되겠네. 한 달에 얼마씩 줄 수 있어? 30만 원,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그렇게 주고 나면 전 굶어 죽어요. 그럼 10만 원? 10만 원도 안 돼요. 한 달에 10만 원도 못 주겠다고. 못 주는 게 아니라 줄 생각이 없단 거니? 전 정말 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된다고요? 전 아줌마랑 달리 한창 예쁜 나이라 돈 쓸 일이 많아요. 미용실도 다녀야 하고 백화점 쇼핑도 해야 하고 해외여행도 가야 해요. 안 그래도 매달 부족해서 카드 긁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위자료까지 주란 거예요? 위자료 3천만 원 주고 파산할 일 있어요? 아니 애초에 왜 제가 꼭 그쪽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도 납득이 안 돼요. 제가 그쪽 남편이랑 바람 좀 폈다고 그쪽한테 뭐 피해 준 거 있어요? 남편이란 존재는 내 집에 있을 때만 내 남편이고 밖에 나가면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밖에서 여자 좀 만났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창피하지도 쪽팔리지도 않아요? 오늘 나한테 그딴 말 한 거 후회할 텐데? 전 살면서 후회란 걸 해본 적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서 유감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그래, 그래서 끝까지 위자료를 안 주겠단 말이야? 이대로 버티면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월급 나오면 쓰기 바쁜데 그쪽한테 줄 돈이 어딨냐고요. 힘들게 번 돈을 그쪽한테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포기해요. 저랑 이러는 거 그쪽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안 주면 매일 이렇게 전화하고 문자할 건데? 끈질기게 내 걸 챙기는 게 내 최대의 장점이거든. 그건 끈질긴 게 아니라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렇게 융통성도 없고 똥고집을 피니까 남편이 진저리를 치겠죠. 아니 대체 얼마나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음 남편이 딴 여자한테 껄떡대죠? 그러게 왜 그렇게 늙었어요? 외모 관리에 신경 좀 쓰지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돈똥거리지 말고 마스크팩이라도 한 장 붙이는 게 훨씬 더 인생에 도움이 되겠는데. 아줌마들은 왜 그런 간단한 도리도 모르나 몰라. 너도 내 나이 돼봐. 인간은 똑같이 나이 들고 똑같이 늙어가는 거야. 나도 네 나이 때는 늙지도 않고 남편 마음 하나쯤은 꼭 틀어지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한치의 앞날도 모르는 게 인생이더라. 삶이란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 아줌마의 인생 타령 듣는 거 힘 빠지니까 딴 데 가서 해요. 자기가 와이프 노릇도 제대로 못해서 이혼한 주제에 자업자득이란 것도 모르고 돈 내놓으라고 사람을 못 살게 굴기나 하고. 진짜 최악이야. 이게 대체 뭐란 거야. 재수없어. 남의 남편이랑 바람핀 네가 더 최악이야. 말도 안 하는데 유부남인지 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자로 와이프가 더 좋냐, 지가 더 좋냐고 하는 거 다 봤는데 뭔 개소리니? 그걸 또 다 봤어요? 진짜 음흉하기 짝이 없네.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처자식이 있는 남자랑 더러운 스릴을 즐긴 네가 제일 추악해. 아줌마 진짜 짜증나는 타입이란 거 알아요? 그럼 빨리 돈 입금해. 나도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랑 말싸움하기 싫어. 여유가 되면 준다고 하는데 왜 자꾸 닥달해요? 결국 줄 생각이 없단 뜻이네. 네 뜻은 잘 알았어. 그럼 법원에 신청해서 네 월급에서 직접 위자료를 까도록 해야겠네. 그렇게 되면 네 회사에도 모든 사실이 알려지겠지. 기다리면 준다고 하는데 진짜 왜 이래요? 돈에 환장한 귀신이라도 붙었어요? 네가 줄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내 명에 못 살고 죽을 것 같아서 그래. 회사에 네 더러운 과거를 다 폭로해도 괜찮지. 지금 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협상하는 건데 피해 망상증 있니?
전 세상에서 남의 약점 쥐고 협박하는 인간을 제일 경멸해요. 회사에 폭로하고 싶음 해요. 사람들은 의외로 남의 일에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냥 며칠 뒷담화하다가 말겠죠. 세상에 스캔들 한두 개 없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내가 좋아서 미치겠다고 대시하는 남자의 사랑을 받아준 게 뭐가 그리 큰 죄라고 제가 죄인이 돼야 해요? 전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유부남 와이프한테 고소당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끝이에요. 사람들은 미인의 눈물에 약하니까요. 이렇게까지 꼴통 인연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마지막 카드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끝내는 내 마지막 인내심까지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네. 마지막 카드라니요? 아니 무슨 여자가 끝이 없어요?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대체 언제까지 제 목을 물고 놓지 않을 생각이에요? 진짜 미친 개가 따로 없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전 그냥 그쪽 남편이랑 몇 번 잔 거밖에 없는데 왜 그쪽한테 3천만 원이나 줘야 하냐고요. 어이가 없네 진짜. 그쪽이 만족시켜주지 못한 그쪽 남편을 제가 만족시켜줬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 축하한다. 뜬금없이 뭔 개소리예요? 너 다음 달 첫째 주 일요일에 꿀꿀호텔에서 결혼식 하잖아. 결혼 축하한다고. 제가 결혼한다는 건 대체 어떻게 알았어요? 설마 절 뒷조사했어요? 인간이 대체 얼마나 무서우면 그딴 짓까지 할 수 있어요?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서 유부남이랑 놀아난 네가 더 끔찍해. 인간이 대체 얼마나 나쁘면 멀쩡한 약혼남 몰래 유부남이랑 호텔 다니고 여행 다닐 수 있니? 너한테 네 약혼남은 대체 뭐니? 사랑하긴 하는 거야? 사랑이 뭐예요?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 세상에서 신데렐라, 백설공주, 라푼젤 같은 동화가 제일 공감 안 가던데요? 남녀 사이에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길어봤자 2년이고요. 그 후에는 그냥 정과 책임감과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아줌마의 불행 역시 사랑한다는 남자의 말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란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전 아줌마랑 달라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추구해서 결혼을 결정하지 않아요. 저한테 여유를 가져다주고 제 인생을 편하게 해줄 사람이랑 결혼해요. 약혼자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사랑이 뭔지조차 모르겠고요. 설사 지금 사랑한다고 해도 세월이 흐르면 사랑은 빗바래지기 마련인데 굳이 사랑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 있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하고 발목을 잡는 건 남편 될 사람한테 너무 불공평하단 생각 안 드니? 그 사람은 제 외모에 반해서 결혼하려고 하고 전 그 사람과 그 사람 부모님의 재력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건데 공평 불공평 말이 왜 나와요? 사랑도 결혼도 결국은 윈윈이에요. 서로의 목적은 다르지만 결국은 서로 행복해지면 장땡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네 말에 공감할까? 한번 연락해서 물어볼까? 그 사람의 연락처까지 알고 있어요? 아줌마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신분 숨기고 사는 조폭 뭐 그런 거예요? 이상한 영화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신비한 여자 아닌데? 그럼 뭐예요? 제 약혼자는 대체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무리 네가 미워도 네 행복까지 망쳐버릴 생각은 안 했는데 어쩔 수 없네. 네 약혼자한테 연락해서 상담해봐야겠어. 또 누가 아니? 그 남자가 너 대신 위자료를 입금해줄지. 원래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하잖니. 이번 기회에 너에 대한 그 사람 사랑의 온도도 체크해보고 나쁠 거 없네. 그건 절대 안 되니까 위험한 그 사고는 당장 멈춰요. 위자료 줄 거니까 절대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아요. 방금까지 줄 돈 없다고 하지 않았나? 일시불로 줄 테니까 돈 먹고 떨어지기나 하라고요. 그쪽이 제 결혼을 망치는 건 절대 용서 못해요. 하긴 겨우 3천만 원 때문에 부동산 부잣집 아들을 놓치는 건 수지에 맞지 않겠지. 잘 생각했어. 그 선택은 맞다고 생각해. 돈도 있으면서 안 주려고 버틴 거야. 징하다 징해. 처음부터 순순히 줬으면 서로 이렇게 시간 낭비 안 해도 됐잖아. 그쪽 진짜 최악이란 거 알죠? 여러 번 반복하지만 네가 더 최악이야. 방금 그쪽 계좌에 3천만 원 입금했어요. 이제 두 번 다시 그쪽이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꺼져요. 입금 확인했어. 역시 세게 나오지 않으면 꼴통들은 들어먹질 않는단 말이야. 입금해준 답례로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줄게. 미쳤어요? 그쪽이 제 결혼식에는 왜 와요? 축하해주러 가겠다고 했잖아. 전 그쪽 축하 필요 없거든요? 절대 오지 말아요, 알겠어요? 신랑이 오라고 초대장을 줬는데 어떻게 안 가니? 신랑이라니요? 네 약혼자가 내 회사 후배거든.
뭐라고요? 아줌마 마트에서 알바하는 거 아니었어요? 너 혼자만의 착각을 현실로 생각했니? 역시 넌 머리가 잘못된 게 틀림이 없어. 병원에 한번 가봐. 머리가 정상이 아닌 건 그쪽이에요. 어떻게 감히 제 결혼식에 올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약혼자가 초대했다고 하는데 왜 지 고집만 부리지?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딨냐고요. 그러게 세상은 생각 이상으로 좁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지 뭐야. 초대장에 적혀진 신부 이름 보고 설마 했는데 후배한테 부탁해서 신부 사진을 봤더니 다름없는 너였잖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거기에 뜻이 어딨어요. 멋대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요. 피곤해요. 하늘이 나한테 복수할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체 뭘 할 생각이에요? 제 결혼을 망쳐놓을 생각이에요? 내가 망쳐놓으면 예식장 비용을 내가 내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무모한 짓이나 하는 저지능 여자는 아니잖니? 그렇게 지능이 높으면 우리 결혼식에 얼씬도 하지 말라니까요?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가는 건 예의가 아니잖니? 갑자기 아파서 못 간다고 하면 되죠? 가던 안 가던 축의금은 줘야 하는데? 웬만하면 가서 맛있는 뷔페 먹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깟 축의금은 안 내도 되니까 오지 말라고요. 그렇게 뷔페가 먹고 싶으면 제가 지금 10만 원 입금해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요. 끝까지 날 거지 취급하네 미친년이. 전 그쪽한테 미친년 소리 들을 정도로 미친 짓 한 적 없어요.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고 내 아이한테서 아빠를 뺏어간 년이 미친 짓을 한 적이 없어? 네 약혼남한테 물어봐. 네 년이 미친년인지 아닌지. 네 약혼남은 너랑 달리 상식적인 사람이라 정답을 줄 것 같은데? 지가 남편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뺏겨놓고. 대체 왜 이렇게 진드기 같이 굴어요? 저 진짜 그쪽이라면 아주 징글징글하니까 제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 줄래요? 돈도 줬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줌마 뱀이에요? 왜 이렇게 징그러워요? 넌 천년 묵은 지네야. 어우 소름 끼쳐. 결혼식 당일에 직장 동료 대표로 내가 스피치할 예정이니까 기대해도 좋아.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요? 제 결혼을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젊은 인간이 왜 이렇게 사람 말을 안 믿어. 그렇게 걱정되면 네 입으로 네 약혼자한테 다 고백해. 네가 유부남이랑 바람펴서 남의 가정을 부셔버렸다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게 만들어 놓고 지는 결혼하고 부잣집 며느리가 돼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늘도 네가 괘씸해서 나한테 네 목을 조를 기회를 준 것 같지 않니?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절 용서해 줄 거예요? 위자료 더 필요한가요? 얼마나 더 주면 되겠어요? 이게 돈 문제니? 이건 내가 아끼는 후배의 인생에 걸린 문제야. 유부남이랑 당당하게 바람피고 뻔뻔하게 반성도 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하면 그 후배 인생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말이야. 결혼 전에는 맘껏 놀았으니까 결혼하면 조신하게 살 생각이에요. 똥개가 똥을 끊는 걸 봤니? 전 똥개가 아니잖아요. 아니 내 눈에 넌 똥 먹는 똥개 맞아.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전 제 결혼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니까 남의 소중한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줄래요? 네 장난 때문에 내 인생은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 너만 조용히 조신하게 잘 산다는 건 불공평하잖아. 네 약혼자한테 네 거하고 다 밝혀. 내일까지 안 밝히면 내가 직접 너와 내 전남편 놈 불륜 증거 들고 네 약혼자한테 모든 걸 다 전달할 생각이야. 제발 부탁이에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저 정말 착실하게 사는 거 보여줄게요. 네가 호강하고 사는 꼴 보기 싫어서 이러는데 눈치가 없어. 내일까지야 기억해. 집으로 모든 걸 밝히고 사과하고 용서를 얻기를 바랬는데 어리석은 내연녀는 끝까지 제가 준 기회를 버리고 침묵을 선택했고 전 약속대로 내연녀가 제 남편과 바람핀 사실을 회사 후배한테 다 말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약혼녀한테 크게 실망한 후배는 파혼했고 내연녀는 예식장 취소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간절하게 꿈꾸던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고통을 그 여자도 몸소 경험해봐야 공평하지요. 밥도 안 하고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니? 늙고 병든 시애미 꼴 보기 싫어서 굶겨 죽이겠단 심산인 거야? 퇴근하고 저녁 창거리 사려고 마트에 들렀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장 다 보고 금방 저녁 차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장을 보려면 낮에 볼 것이지 왜 꼭 이 시간에 마트 나들이를 하냐고. 너 혹시 공짜로 시식하는 거 먹으려고 일부러 이 시간에 마트 가는 거 아니야? 시애미 있나 몰랬지만 가서 맛난 거 먹으려는 수작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퇴근이 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마트에 들른 것입니다. 퇴근 좋아하고 있네? 겨우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주제에 일한다는 티 하나는 오지게 내고 자빠졌어. 편의점 일도 일이니? 편의점 일도 엄연한 일이죠. 그게 무슨 일이니? 일이란 건 남들처럼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사무실에서 정사원으로 근무하는 걸 말하는 거야. 편의점에서 겨우 몇 푼밖에 못 버는 넌 끽해봤자 부업 좀 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일 뿐이라고는 거리가 멀지. 저도 정사원으로 일해서 많이 벌고 싶지만 어머니 간병도 해드려야 하고 집안일도 있고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한다는 게 맘처럼 쉽지 않아서 알바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가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된 곳에 취업하지 못하는 주제에 핑계 하나는 좋다. 내 존재를 네 변명에 이용하지 마.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는 주제에 내 간병도 안 해주려고 했어? 내 연금으로 먹고 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단 것도 모르고 상식이 없어. 어머니 연금만으로 사는 건 아니고 제가 버는 돈도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네가 벌어봤자지 그게 얼마나 된다고? 너 혼자 밖에 나가서 살려고 해봐. 집세 내고 공과금 내고 먹고 자고 입으려면 그깟 알바비로 택이나 있겠어? 내 집에 사는 덕에 노숙자 안 되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얹혀 사는 주제에 날 모신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불쾌하다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불쾌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간병도 야무지게 못하는 널 내쫓지 않고 내 집에 살게 은혜를 베푼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게 완벽하게 내 시중 들어주는 게 네 의무야. 안 그럼 널 내 집에 두는 의미가 없잖니?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빨리 집에 와서 내 입맛에 맞는 밥이나 차려. 같이 산지 5년이나 됐는데도 내 입맛에 맞는 반찬 하나도 똑 부러지게 못하고 넌 대체 잘하는 게 뭔지 5년을 지켜봐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저 어머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거라면 고쳐서 어머니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꼭 잘못한 게 있어야 차갑게 대하니? 그냥 맘에 안 들어서 말이 밉게 나갈 수도 있지. 전에는 이 정도로 저한테 싫은 소리 하진 않으셨잖아요. 물론 절 예뻐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대놓고 비난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틀 전부터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전에 너한테 별로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던 건 너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결코 네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야. 너랑 같이 사는 게 싫어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내 마음을 생각해봐. 꾹꾹 참느라 병이 생기지 않은 게 신기하지? 제가 그렇게 싫으셨어요? 넌 내 아들을 잡아먹은 년인데 어떻게 널 좋아하란 말이야? 멀쩡한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 집에 눌러앉아서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널 보며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철천지 원수랑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숨막히는 그 분노를 네가 아냐고. 어머니가 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제 남편은 암으로 죽었는데 제가 잡아먹었다니요? 그런 말은 남편을 잃은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폭언 아닌가요? 남편 일은 네 마음과 아들 일은 내 마음 중에 누구 마음이 더 처절할 것 같니? 넌 내 아들이랑 겨우 4년 살았지만 난 내 아들이랑 35년을 같이 살았어. 4년을 살면서 애도 하나 못 낳아서 내 아들 핏줄도 하나 못 남긴 년이 무슨 양심으로 나한테 폭언 어쩌고 저쩌고야. 세상에 너같이 뻔뻔한 년은 아마 둘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운 저한테 간병받으시면서 분노를 꾹꾹 참아오셨는데 왜 갑자기 더 이상 안 참고 저한테 본성을 다 보이시는 건지 묻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네 간병은 필요 없거든. 간병인이라도 들이시려고요? 그럼 돈이 얼만데 그런 짓을 왜 하니? 그렇다면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이제부터는 큰 며느리한테 간병 받으면 되니까 넌 내 집에서 나가. 형님네가 들어와서 살기로 했단 말씀인가요? 그래, 우리 장남이 이번에 퇴직하니까 이쪽으로 오겠다고 했어. 장남 부부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남인 넌 필요 없어. 남이라니요? 전 어머니 며느리 아닌가요? 전 어머니 며느리로서 남편이 없어도 5년을 이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떻게 그런 절 남이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아들이 죽고 없은 며느리는 남이지 그럼 가족이니? 전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네 멋대로 착각한 걸 나보고 어쩌라고. 너랑 같이 살면서 난 늘 억울하고 화가 났어. 간병이 필요해서 너랑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싫었고
왜 내가 죽을 만큼 싫은 너랑 같이 살아야 하는지 너무 갑갑했어?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댁을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다 가질 궁리하는 너랑 같이 사는 게 공포스럽기까지 했어? 내 밥에 쥐약은 넣지 않았는지 걱정이 돼서 입맛도 없고 자다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목을 조르진 않겠는지 걱정돼서 깊은 잠도 못 잤어. 그 정도로 절 경계하고 계셨단 말인가요?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사셨는데도 큰 병에 안 걸리신 게 기적이네요. 지금까지는 잘 참아왔지만 이제 더는 무리야. 탐욕스런 네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 물론 재산은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빈몸으로 나가. 처음부터 재산 따위는 바란 적 없습니다. 돈이 아니면 지가 퍽이나 까다롭고 고약한 노인네를 간병했겠다. 본인이 고약한 노인네란 걸 알고 계신다니 다행이네요. 시끄러워. 집도 재산도 다 우리 장남한테 줄 거니까 넌 하루라도 빨리 내 집에서 나가. 그깟 5년 간병해주고 뭘 바란단 건 욕심이란 거 잘 알지? 전 그냥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여러모로 쇼크네요. 너랑 같이 살면서 난 단 하루도 편한 날을 보낸 적 없으니까 빨리 나가기나 해. 그렇다고 갈 곳 없다고 돈 빌려달란 소리는 꺼내지도 마. 너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손 내밀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진 것도 없는 년이 자존심만 살아서 잘난 척하는 꼴이 가관이다. 며칠 후 또 어디 가서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싸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밥도 안 차려줄 생각이니?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내 집에 사는 동안에는 똑바로 내 시중 들어줘야지 뭐 하자는 거야? 저 오늘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밥 차려주고 시중 들어주는 일은 이제 2번 다시 안 합니다. 뭐라고? 집을 나갔다고? 뭘 그렇게 놀라세요?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한 사람은 어머니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집에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넌 친정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대체 어디를 갔단 거야? 전 성인인데 친정이 없다고 해서 길바닥에 나앉겠어요? 월세를 찾아서 제 짐은 몽땅 다 갖고 나왔습니다. 짐까지 다 가져갔다고? 근데 왜 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단 말이야? TV 볼륨이 너무 커서 몰랐겠죠. 제 짐이 별로 많지 않은 것도 한몫했고요. 하긴 넌 옷도 별로 없고 가방이랑 신발도 한두 개밖에 없는 거지지. 꼭 필요한 것만 갖춰서 사는 게 좋아서요. 없어서 못 산 주제에 입만 열면 변명의 핑계뿐이네? 알바 조금에서 번 돈은 생활비로 다 나갔을 텐데 무슨 돈이 있어서 월세를 얻어서 나갔단 말이야? 제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도 있고 그 사람이 결혼 전에 모은 돈이랑 결혼 후에 든 적금도 있으니까요. 보험금은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네가 뭔데 내 아들 혼전 재산을 독차지하니? 그건 원래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보험금과 적금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중에 살면서 제일 어려울 때 저 자신한테 쓰라고 그 사람이 당부했기에 전 그냥 그 사람의 유언에 따랐을 뿐입니다. 시끄럽고 지금이라도 그 보험금 나한테 넘겨. 내 아들 목숨값은 애미인 내가 가져야지 니까짓 게 왜 욕심내고 지랄이냐고. 다신 어머니 볼 일 없으니까 이렇게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나쁜 년. 어머니도 만만치 않습니다. 너 지금 당장 집에 돌아와. 싫은데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우리 큰아들 부부가 올 때까지는 내 시중 들어줘야지. 말도 없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난 어쩌란 말이야? 우리 장남이 오려면 아직 열흘은 있어야 되는데? 걷지도 못하는 나더러 그때까지 어떻게 혼자 살란 말이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화내세요? 눈엣 가시 같은 제가 사라져주면 좋아서 환장할 일 아닌가요? 내가 좀 싫은 소리 했단 건 인정하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는 건 도리가 아니란 것도 모르니? 지금 기회 줄 때 빨리 집에 와서 내 간병해. 싫은데요? 나만의 집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데 굳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간병인 노릇할 필요 있어요? 더 이상 제 생활을 방해하지 말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세요. 이러니까 넌 남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막내가 살았다면 절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 아들 목숨값인 보험금까지 타먹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절 나쁜 년으로 만들지 마세요. 전 어머니를 위해 5년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절 내쫓지만 않았다면 전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힘들지만 정성껏 모셨겠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구원해준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지 못해? 2번 다시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잠시 후
난데 니들 언제쯤 이쪽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니?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둘째 고개 말도 없이 오늘 이사를 갔어? 서지도 못하는 날 버리고 지 살길 찾아서 떠났어. 내가 5년 동안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딸처럼 대해줬는데. 어떻게 은인인 날 배신하고 말도 없이 떠날 수 있는지 기가 막히지 않니? 살다 살다 내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할 날이 올 줄 몰랐다. 동서가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내쫓은 거잖아요. 누가 그래? 내가 내쫓았다고? 너 설마 걔랑 연락했니? 동서한테서 연락 왔었어요. 어머니가 나가라고 해서 이사 나갔고. 앞으로 절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인사하겠다고요. 동서는 서방님을 잃고도 5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동서를 쓰레기 버리듯 내칠 수 있으세요? 걔 고양이도 몇 년을 같이 살면 정이 드는데 어떻게 어머니 수족이 되어 5년을 헌신한 며느리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 있어요? 걔는 내 재산과 내 집을 노리고 내 곁에 남아있었던 나쁜 년이야. 그런 계산적인 년한테 내 재산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자. 뒤도 안 보고 인사도 없이 짐 싸서 집 나간 아주 악랄한 년이지? 동서는 어머니를 보살펴달라는 서방님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기 위해 어머니를 모셨어요. 재산 때문에 어머니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난 죽어도 걔를 못 믿어. 왜요? 왜 가족을 못 믿어요? 며느리가 무슨 가족이니? 며느리는 남이야. 남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남은 안 믿어. 그럼 저도 안 믿으시겠네요? 뭐라고? 저도 남이잖아요. 혹시라도 제 남편이 저보다 먼저 죽으면? 동서한테 했듯이 절 집에서 내쫓으시겠네요? 너랑 걔는 다르지. 뭐가 달라요? 같은 며느리잖아요. 그래도 넌 맏며느리고 애도 둘이나 낳았잖니? 그럼 제가 합가해서 살면 저한테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도 내 재산을 넘보고 있는 거야?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너까지 날 돈으로 보니? 제 효심을 겨우 돈으로 묵살해버리시네요. 어머니와의 합가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뭐야, 합가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싫다고 하면 어쩌란 거야? 니들이 오겠다고 해서 둘째를 내쫓았는데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안 오겠다고 하면 난 어떻게 혼자 살란 말이야? 어머니 인생이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사셔야죠. 날 모시면 재산이랑 집을 다 니들한테 줄게. 필요 없으니까 그 돈으로 간병인이라도 구해서 사세요. 난 남은 싫고 며느리 손에 간병받고 싶단 말이야. 전 감사함도 모르는 인성을 가진 어머니를 간병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5년이나 헌신한 동서한테 하는 거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으니까.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며칠 후. 난데 잘 지내니? 잘 지내던 말던 무슨 상관이세요? 다신 연락하지 말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다시 우리 집에 와서 날 간병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왜요? 장남이랑 합가해서 같이 산다고 절 내쫓은 거 아닌가요? 다 알면서 뭘 모르세니? 네가 큰애한테 다 말했잖니 나한테 쫓겨났다고. 너 때문에 난 장남 부부랑 합가하지도 못하고 외톨이로 살고 있어. 간병인을 구해보긴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다들 며칠 일하고 그만둬버리고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겠다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요양보호사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좋은 소리 한마디 못 듣고 폭언 당하면서까지 일해줄 필요 없겠죠. 폭언이라니 내가 폭언을 했다고. 자신이 폭언을 한다는 자각조차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답도 없는 노인네네요. 전 죽은 제 남편을 생각해서 그쪽의 각종 폭언을 다 참고 살았지만 생판남인 요양보호사들은 그깟 돈 몇 푼 벌자고 무시당하고 싫은 소리 들으면서 영혼을 갉아먹힐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불쾌한 일들은 다 털어버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날 간병해주면 안 되겠니? 와서 날 죽을 때까지 보살펴주면 내 재산은 몽땅 다 너한테 줄 수 있어. 그쪽이 죽고 나면 재산은 몽땅 다 장남한테 갈 텐데 저한테 주긴 뭘 준단 거예요? 줄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줘도 되겠네요. 근데 그건 싫죠? 결국 그쪽한테 전 그냥 남에 불과하고 공짜 간병인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월급 줄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에 50만 원 줄게. 그럼 되지? 50만 원으로 살림해주고 간병해주는 사람을 구하겠단 말인가요? 그러지 말아요. 어디 가서 그런 조건 제시하면 미쳤다는 말 듣습니다. 돈 주겠다고 해도 탈이니? 50만 원이 적어. 땅 파봐 10원 한 장이라도 나오는지. 그 나이 먹도록 아직 돈이 있어도 사람 마음을 살 수 없단 것도 모르시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네요.
부디 죽을 때까지 그 돈 꼭 안고 지키길 바랄게요. 시어머니가 고약하다는 게 소문이 나서 그 어떤 간병인도 어머니 댁에 오려고 안 해서 시모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내고 간병인을 구했고 다신 폭언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성격에 맘대로 화를 내지도 못하고 비굴하게 사는 게 제일 고통스럽겠지요. 돈이 많아도 버림받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현실이 버겁겠지요. 오랜만이다. 나 기억하고 있지? 네가 웬일이니? 차단했는 줄 알았는데 의외다? 하긴 기도 약하고 겁도 많은 네가 날 차단한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냐고. 너 같은 건 차단할 가치마저 없어서 그냥 둔 거야. 나한테 넌 아무것도 아닌 년인데. 괜히 차단하면 내가 널 아주 의식한다고 네 멋대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 네가 그런 불쾌한 오해할까 봐 일부러 그대로 둔 거니까 헛소리하지 마. 절대 내 남편을 뺏어서 날 이혼시킨 널 용서한 거 아니야. 5년 사이에 많이 컸다? 뭔가 갑자기 센 언니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님, 얼굴이 안 보이는 카톡이라 맘 놓고 센 척하는 건가? 내 앞에 서면 덜덜덜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핸드폰으로만 강하게 나오는 거야? 불쌍한 년. 그렇게라도 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자존감을 주섬주섬 줍고 있는 거니? 네가 어떻게 생각하던 관심 없으니까 맘대로 생각해. 더 할 말 없으면 꺼져줄래? 허무한 인생 사는 너랑 달리 난 늘 바쁘거든. 허무한 인생? 네가 내 인생이 허무한지 충실한지 어떻게 안다고 막말이야? 사는 게 팍팍하니까 나한테 연락해서 비꼬는 거 아니니? 인간은 원래 지가 불행할수록 다른 사람의 행복에 집착하게 되는 법이니까 말이야. 행복? 네가 행복하니? 적어도 불행하단 생각은 안 해. 그 행복을 내가 뺏어버렸는데? 무슨 뜻이야? 네 남편을 또다시 내가 뺏었다는 뜻이야. 내 남편? 나한테 나도 모르는 남편이 있었나? 있잖아. 돈 많은 남편 숨겨놨잖아. 왜? 또 나한테 뺏길까봐 쫄았니? 그래서 없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거야?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네 남편을 내가 뺏었다고 하는데도 없다고 우기니? 나랑 네 남편은 모든 면에서 너무 잘 맞아서 천생연분이란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 발목 잡고 있을 생각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남편이 없다니까? 100% 네가 착각한 거니까 그 남자에 대해 잘 알아보기나 해. 고양이 쥐 생각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이랑 헤어질 줄 알았니? 난 그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 너랑 같은 집에 산다는 정보를 다 입수하고 뺏은 건데 착각일 리가 없잖아. 남편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근데 너 정수랑은 헤어졌니? 정수가 누군데? 이름마저 잊어버렸니? 대체 얼만큼 그 남자한테 관심이 없으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니?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남자를 나랑 내 딸한테서 뺏어갔니? 아, 네 전 남편 말하고 있는 거야? 네 남편일 때는 멋있어 보여서 뺏었는데 니들이 이혼했단 말에 그 사람이 시시해 보이고 질려버려서 버렸는데?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쓰레기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니? 사랑이 없는데 놔줘야지 그럼 잡고 있어야 하니? 내가 놔주면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자랑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 붙잡고 악연을 이어갈 필요 있어? 니들이 악연이라는 건 인정하니? 결혼까지 못 간 인연은 다 악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까지 다 부정하는 불쾌한 감정 아니니?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존재가 그렇게 소중한가? 나한테 그 남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간 과거에 불과한데? 인연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인연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을 버리고도 나한테는 남자가 끊기지 않았어. 하나같이 나만 보면 달려들어서 귀찮을 지경이었거든. 그 남자들한테 밥 얻어먹고 선물 받고 공짜로 여행 다니고. 여자 팔자는 원래 그런 뒤웅박 팔자 아닌가? 뒤용박 팔자란 말을 그럴 때 쓰니? 남자가 많아서 참 좋았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든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여러 남자를 거친 경험을 살려서 이번엔 잘생기고 돈도 많고 궁합도 좋은 운명적인 네 남편을 만나서 임신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 와이프 자리 나한테 넘겨. 날짜까지 계산해서 어렵게 한 임신이니까 내 뱃속아기를 무기로 반드시 내 운명의 역사를 새로 쓸 거야. 그러던가 말던가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멍청한 년이. 이혼하고 싶어도 할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혼하기 싫어서 쇼하고 자빠졌네.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만 이래도 되지? 놀고 먹는 전업주부 주제에 일조하고 있네. 네가 내 남편을 뺏어서 날 싱글맘으로 만드는 바람에
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됐어. 한가한 너랑 비현실적인 말 하면서 비생산적인 시간 보낼 여유 따위는 없어.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네 남편 포기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난 싱글맘이라니까? 그렇게도 그 집에서 나가기 싫니? 인간을 소나 개처럼 끌어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네. 그렇게 그 집에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된다고 허락해 줄게. 나랑 태어날 내 아이를 시중 들어주고 가정부로 살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너랑 네 애를 그 집에서 안 내쫓을 수도 있어. 전업주부가 이혼당하면 노숙자가 될 게 뻔한데 그건 너무 불쌍하잖니.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이 있단 건 행복이란 거 알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왜 말이 안 된단 거야? 본처를 가정부로 두고 다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것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고 허락할 거니까 빨리 이혼해. 난 내 아이를 혼외자로 만들 수 없어. 정우 씨는 내 마지막 사랑이야. 이제 더는 방황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정착하기로 했으니까 내 인생 방해하지 마. 나이는 좀 많지만 나이와 정비례로 돈도 많고 자상한 그 사람을 내 인생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가 물러나. 어차피 재혼이라 별로 정도 없을 거 아니야. 정우 씨라니? 왜? 네 남편 이름도 모른다고 할 거야? 이제야 뭐가 뭔지 좀 알 것 같네. 또다시 나한테 남편 뺏겼다는 충격에 눈앞이 캄캄하니? 네가 큰 사고 쳤단 걸 알고 속이 다 후련한데? 후련한 게 아니라 뻥 뚫렸겠지. 또다시 가난한 싱글맘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아찔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가정부로 써준다고 할 때 넙죽 그러겠다고 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면 만세를 불러야지 주제를 몰라.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하나 만들어서 더 쪼들리게 생겼군. 불쌍한 년. 그따위로 나오고 나중에 내 가정부로 돼서 나한테 얼만큼 구박받으려고 그래? 내가 네 가정부가 될 일은 영원히 없단다. 세상에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 초라하고 비참한 여자는 없어. 주제를 알면 운명을 받아들이고 팔자에 순종해. 며칠 후 지방령 같은 년이 이혼도 안 해주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으니까. 내일 내가 그 집에 쳐들어가기로 했어. 안방은 그 사람 아이를 임신한 내가 쓸 거니까. 넌 네 딸 데리고 주방에 가서 자. 난 아침은 무조건 한식 먹어야 하니까 밥 반찬 국 차려내고.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은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더 깔끔하게 해. 저번에 가보니까 창문 틀에 먼지도 있고 TV도 얼룩덜룩 하던데? 그따위로 하면 당장 내쫓을 거니까 똑바로 해. 알겠니? 봤으면 대답을 해, 이년아. 난 2년이 아니고 현지 엄마인데요. 나가라고 했더니 덜컥 겁이 나서 엄마 뒤에 숨으려고? 나이 잔뜩 먹고 아직도 일 있으면 엄마한테 의지하니? 난 절대 내 아이를 너처럼 나약한 애로 키우지 말아야지. 기가 약하고 작은 일에도 덜덜 떠는 그 성격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어쩜 그렇게 성장이 없는 거야? 그 성격으로 밖에 나가서 뭘 해서 먹고 살겠는지 진심 걱정이다. 가정부로 받아주겠다고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엄마까지 내세워서 싸워보려고 봐라 그래? 네가 생각해도 네가 웃기지 않니? 내가 말했죠. 난 현지가 아니라 현지 엄마라고. 그리고 그쪽이 만나는 남자는 현지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우라는 남자는 나랑 재혼한 남자라고요. 우리 식당에서 같이 오래 일했고 믿음이 생겨서 프로포즈를 받아줬는데 재혼하고 3년도 안 돼서 우리 딸 나이대의 젊은 여자랑 바람펴서 날 배신할 줄은 몰랐네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어머니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현지랑 같은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56살이야. 그런데 어떻게 35살인 내 딸 남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가난한 싱글맘이니까 돈 보고 영감한테 시집 갔는 줄 알았죠. 가난한 싱글맘? 내 딸이 가난하다고? 난 식당을 5개 운영하고 있는 사장인데 내 딸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단 말이야? 뭐라고요? 그쪽이 사장이라고요? 정우 씨가 사장 아니고요? 나랑 결혼하고 내가 경영하는 식당의 분점에서 점장직을 맡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월급쟁이일 뿐인데 사장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더구나 나랑 이혼하면 점장직도 내놓고 식당에서 나가야 하는데 사장은 뭔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사장? 우리 딸한테 들었는데 넌 임신도 했다며? 그럼 하루라도 빨리 새 직장을 찾아놓으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 너도 일 안 하고 있고 그 사람도 백수가 되면 기저귀 분유는 누가 사니? 왜 저한테 반말하세요? 나이 먹은 게 벼슬인가요? 넌 내 남편 내연 여자니? 그것도 나보다 23살이나 어린 년인데 반말 쓰지.
그럼 존댓말 쓰니? 아까는 존댓말 썼잖아요. 예의상으로 몇 마디만 해줬단다. 처음부터 반말 날리는 건 우아한 내 이미지랑 매치가 안 돼서 말이야. 그 사람이 이런 마귀 할멈 같은 여자랑 같이 살고 있었다니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쪽을 버리고 절 선택했겠죠. 그쪽은 딸뻘 여자한테 남편을 뺏긴 초라한 여자란 걸 알아야지.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잘난 척이에요? 난 내 사업도 가지고 있고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으로서 겨우 남편 놈이 바람핀 일 따위로 초라해지지 않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나한테 있어서 재혼한 남편 놈의 바람? 그런 쓰레기 놈은 그냥 내 인생에서 쳐내면 그만이야. 오늘 내로 이혼 서류에 사인하게 하고 집에서 내쫓을 거니까. 사랑하는 니들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봐. 뭐라고요? 내쫓겠다니요. 그 집은 그 사람 집이 아닌가요? 불륜 여들은 왜 하나같이 마지막엔 꼭 그 집은 그 사람 집이 아닌가요? 이런 덜 떨어진 물음을 묻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 집은 당연히 사장인 내 집이란 생각도 못하니. 그 사람이 그 집은 그 사람 집이라고 했다고요. 지가 살고 있으니까 지 집이라고 했겠지. 하지만 명의는 내 명의고 내가 산 집이니까 그 인간한테 갈 건 하나도 없어. 물론 재산 분할도 없으니까 몸만 너한테 보낼게. 3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재산 분할이 없단 게 말이나 돼요? 가게가 5개나 되면 그동안 번 돈 다 절반으로 나눠야죠. 그게 결혼할 때 계약서를 작성했단 말이야. 결혼 생활 중에 바람피면 빈몸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계약. 인간이 대체 얼마나 음흉하면 그런 계약을 작성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못 믿어온데 결혼은 대체 왜 했냐고요. 평생을 장사하다 보면 앞만 봐선 안 되고 옆도 보고 뒤도 봐야 한다는 경험이 생긴단다.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지만 혹시나의 상황을 생각해서 혼전 계약은 필수 아닌가. 아닌 말로 오다 가다 만난 사람에 뭘 믿고 혼전 계약도 안 하니? 얼마 전부터 그 인간이 바람피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는데 결정적인 근거도 없고 사람 찾아서 뒷조사하는 것도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네가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바람핀 증거를 가져다줘서 고마울 따름이잖아. 고맙다? 그 인간이 이혼 안 해줄까봐 골치 아팠는데 네 덕에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남자 너한테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네 전용으로 마음껏 써먹어.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나이만 먹은 영감을 저한테 준다고 한들 제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네 운명이라며?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너무 좋으니까 뺏은 거 아니니? 영감한테 뭔 운명이에요? 전 그냥 사모님 돼서 편하게 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꼬셨을 뿐 사랑 따위는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정신 나간 여자가 또 하나 탄생했네. 네 엄마는 네가 그따위로 살고 있단 걸 알고 계시니? 저한테 엄마 따위는 없어요. 엄마는 제가 10살 때 나이 많고 돈 많은 영감한테 가겠다고 이혼하고 집 나갔고 그때부터 전 술독에 빠져 사는 아빠와 할머니랑 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언젠가는 엄마의 재혼남보다 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성공해서 엄마가 없어도 난 너무 잘 컸고 행복하다고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제 행복을 어필하고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 뭐냐고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더니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를 찾는 건 모전 여전이네.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어릴 때부터 엄마 사랑 제대로 못 받은 탓이에요. 전 부모님의 희생양일 뿐인데 왜 행복하게 살면 안 되냐고요. 누구도 널 행복하게 살지 말라고 한 적 없어.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유부남을 꼬셔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짓거리만 해야 했는지. 네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란 걸 아직도 모르겠니? 현재 엄마면 제 엄마나 마찬가지잖아요. 절 딸로 생각하고 불쌍하게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딸 가정을 파괴하고 내 가정까지 파괴한 내 연녀가 어떻게 내 딸이나 마찬가지란 황당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네 뇌 구조가 궁금하다. 엄마한테 버림받은 건 동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너처럼 고약하고 자존감 없게 크지는 않는다고 본다? 넌 그냥 인간 자체가 덜 돼먹은 거야. 설마 저한테 위자료 청구하실 건 아니죠? 왜 아니니? 그건 내 권리잖니. 전 애도 낳아야 하고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위자료를 주란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 있잖니. 조금 늙었긴 하지만 평생 주방장으로 일해왔으니까
다른 곳에 충분히 재취업할 수 있을 거야. 하긴 그렇죠? 그 사람이라면 저랑 제 아이를 책임져 주겠죠?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뭔데요? 그 사람한테 네가 임신했단 사실을 얘기했니? 그건 혼인신고하는 날에 서프라이즈로 말하려고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요? 역시 그랬구나. 그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들었어. 그래서 첫 번째 와이프랑 이혼했고 지금까지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널 임신시켰는지 너무 궁금한데? 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지? 그 사람이 씨 없는 수박이라고요? 그런 말은 전혀 못 들었는데요? 너랑 결혼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건데. 굳이 자기가 불임이라는 것까지 밝힐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애 아빠는 따로 있단 뜻이네? 그럼 그 남자한테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사실 애 아빠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아줌마 남편이랑 만나면서 친구들이랑 나이트에 2번 갔었는데 그때 만났던 낯선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아이가 태어나도 양육비를 청구할 상대마저 없단 뜻이네. 그러니까 저한테 위자료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이거는 다른 문제지. 성인이니까 네가 한 짓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현지 좀 바꿔주세요. 현지라면 절 용서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난데 널 용서해줄 생각 없어. 미안해. 현지야.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나 용서해주라. 네가 상처 준 사람은 우리 엄마인데 나한테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니? 난 5년 전에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것도 아직 용서 안 했어. 근데 이번엔 우리 엄마 남편을 뺏었는데 어떻게 용서하란 말이야? 네가 뿌린 씨앗은 풍작이던 흉작이던 네가 거둬. 그 후 저희 엄마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하고 불륜 연놈한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불륜남은 어렵게 위자료를 장만해서 입금했지만 내연녀는 가진 돈이 없었던 탓에 알바를 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위자료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믿었던 남자한테 버림받고 기댈 친정도 없이 어렵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요. 세월 참 빠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키울지 언제 다 클지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드디어 이렇게 다 커서 독립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커져서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 수정이가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중소기업 아들이랑 결혼하게 된 데에는 당신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단 거 잘 알아. 고마워. 수정이를 키워온 25년의 세월이 당신한테는 그렇게 빠른 세월이었어? 나한테는 외롭고 슬프고 눈물겨운 길고 독인 험한 세월이었는데? 인생은 원래 고해고 인간은 신의 벌을 받으려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잖아.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 없고 눈물겹지 않은 여자의 인생도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난. 그동안 우리 부녀를 내조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젠 수정이도 독립하고 우리 둘만 남았으니까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25년 전에 못 간 신혼여행 대신 괌에 놀러 가는 건 어때? 됐어. 가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 가는 게 예의지 뭐가 됐어. 이미 예약도 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따르면 돼. 내가 왜 당신 말을 따라야 하니? 난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지 누구 말에 복종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같이 해외여행 갈 바엔 혼자 시장 나들이 가는 게 더 행복한 게 나란 여자야. 25년 전 신혼여행을 말하니까 다시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것 같네. 하와이에 가려고 열심히 일해서 겨우 돈을 모아서 가려고 했는데 신혼여행 떠나기 직전에 네 내연녀한테 가야 한다고 공항에서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신혼여행은 물 건너가고 돈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가슴에는 시퍼런 멍만 잔뜩 생겼잖아. 그때 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 여자가 내가 당신이랑 신혼여행을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그 여자가 죽었니? 아이를 낳고 한 달 좀 더 지나서 지가 낳은 아이를 우리 집 앞에 버리고 딴 놈이랑 떠나가지 않았어? 그런 년을 위해 피 같은 돈을 날리고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인간이 당신이란 남자야. 다 지나간 일이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했는데 자꾸 그걸 끄집어내면 어쩌라고. 할 말이 있어. 듣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 이혼해줘. 못 들은 걸로 할게.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으니까 헤어져줘. 듣기 싫다고 했잖아? 수정이도 독립하고 좋은 곳에 시집도 가게 됐는데 뜬금없이 뭔 이혼이냐고. 부모라면 자식 생각을 해야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혼하면 수정이 입장이 뭐가 돼? 수정이가 결혼식 할 때까지는 사이좋은 부부 흉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정도 상식은 갖고 있는 여자야, 나. 난 절대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이혼 얘기 꺼내지 마. 그래, 그럼 이혼 소송이라도 해야겠네. 귀찮은 건 딱 질색인데 끝까지 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남자네, 당신은. 난 행복하게 잘 살자고 했지 괴롭히겠다고 한 적 없어. 내 곁에서 날 속박하는 것 자체가 날 괴롭히는 거란 걸 왜 몰라? 증거도 남아돌 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변호사를 찾아서 의뢰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네. 증거? 무슨 증거? 25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폭언들을 몽땅 다 기록하고 녹음했고 그 증거 파일만으로도 난 10번 이혼하고도 남을 거야. 내가 대체 뭘 어쨌다고 대체 뭘 기록하고 뭘 녹음했단 말이야?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무슨 여자가 그렇게 음흉해? 내가 쓴 일기장이랑 내가 녹음한 파일들 다 들어볼래?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록해온 것들이라 다 보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지만 말이야. 내년이면 더 나아지겠지 하는 나의 부질없는 기대는 매년 사정없이 박살나고. 나에 대한 당신의 무시와 폭언은 점점 더해가기만 했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가관인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볼래? 그딴 걸 내가 왜 들어야 한단 말이야? 세상에 모순 없고 다툰 적 없는 부부가 어딨어? 부부싸움은 원래 칼로 물베기고 싸우면서 정드는 게 부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해서 백발이 될 때까지 같이 사는 줄 알아? 자식 생각해서 화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부부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좀 전에 수정이를 보낼 때는 환하게 웃었잖아. 지금까지 엄마 딸로 살아줘서 고맙고 행복하다고. 좋은 남자 만나서 혼인신고하고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사는 거니까 잡지 않는다고. 예쁜 드레스 입고 행복한 결혼식 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기대한다고 해놓고 뒤돌아서서 이혼을 요구하는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솔직히 내가 바람펴서 수정이를 낳은 덕분에 우리가 25년을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야. 행복한 가정, 수정이를 내 딸로 생각하고 키웠고 지금도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당신이랑 행복하게 산 기억은 없는데? 우리 집이 부자고 우리 부모님이 큰 유산을 남겨주신 덕분에 호강하고 산 주제에 이제 와서 행복하게 산 기억이 없다고. 돈마저 없었다면 당신 같은 쓰레기랑 같이 살 이유가 하나라도 있어? 신혼여행 가는 날에 딴 여자가 있다는 폭탄을 던지고 얼마 안 지나 혼외자를 낳고 그 혼외자를 나한테 키우라고 한 남자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같이 살았다는 생각하는 거야? 그건 당신도 다 납득하고 받아들인 일 아니야? 내가 바람피고 딴 여자랑 수정이를 만든 건 정말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덕에 당신이 재밌게 육아를 했고 엄마 소리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을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잘된 일 아니냐고. 내가 재밌게 육아를 했다고. 아이한테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죽을 만큼 노력했어. 밤이면 밤마다 내가 수정이를 학대하는 무서운 꿈을 꾸었고 그런 사악한 계모가 되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수련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절제하고 또 다스렸어. 당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성당에 가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 인생은 고해고그 누구한테나 고난은 있기 마련이니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한테 주어진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버텼어. 하지만 이젠 한계야. 이젠 다 끝내고 싶어. 더 이상 이혼하고 싶다는 내 마음을 내가 설득하고 싶지 않아. 25년을 노력해도 이루지 못한 마음의 자유니까 이젠 그만 포기하고 싶어. 당신이랑 함께하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마음의 자유를 이혼하고 맘껏 누리고 싶어. 마음의 자유란 게 뭐야? 갖고 싶으면 가지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잘못이야? 그 여자가 날 유혹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멋대로 낳아놓고는 키우기 힘드니까 우리 집 앞에 두고 간 것도 내 잘못이야. 버려진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을 때 당신 스스로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키워주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협박했잖아. 어려서부터 성당에 다녀온 나로서는 갈 곳이 없이 버려진 어린 생명을 버릴 수 없어서 거둔 것이지 결코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니야. 수정이를 키우면서 친엄마처럼 애를 이뻐하는 걸 보고 난 당신이 날 다 용서한 건 줄 알았어. 애가 이쁘긴 했지만 난 신이 아니니까 한쪽으로는 슬펐어. 세월이 지나면 그 슬픔도 점점 빛이 바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한 상처와 아픔이 되어 날 힘들게 했어. 난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정말 몰랐어. 술만 먹으면 내가 바람핀 덕에 당신이 이렇게 이쁜 애를 키울 기회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엄청난 거라도 해준 것처럼 생색을 내고 괴로워하는 내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난 당신이 그런 말에 상처받을 줄 몰랐어. 그 말이 그렇게 가슴 아팠으면 그런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지 그랬어.
몇 번이나 말해도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날 이상한 의부증환자 취급했잖아. 애도 하나 못 낳는 여자한테 육아할 기회를 줬는데 감사함도 모른다고 등신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었어.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오리발 내밀 줄 알고 다 녹음해놨어. 언젠가는 날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녹음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영원히 쓸 일이 없길 바랬어. 알겠어. 다신 당신이 싫어하는 말 안 할게. 그럼 될 거 아니야. 25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변한다고. 당신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때 내 불륜을 용서하지 못했음 그때 이혼했음 됐잖아. 지금까지 참아왔다는 건 나름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앞으로도 참을 수 있단 말이 아니야? 내가 낳진 않았지만 생후 40일부터 키워온 내 딸을 당신한테 맡기고 싶지 않았어. 이혼하면 그 아이 엄마로 살지 못하니까 참기로 한 거야. 또한 돈만큼은 넉넉했던 덕에 아픈 우리 친정부모님을 돌봐줄 수 있었기에 이혼은 가슴속 깊은 곳에 묻고 살았어. 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내 돈으로 자기 부모를 먹여 살릴 꿈을 이루기 위해 억지로 내 곁에 있었단 말이야. 당신이 최선을 다했어? 수정이가 사춘기 때 아빠를 멀리하니까? 난 친아빠고 엄마는 남인데 왜 나보다 엄마랑 더 친하게 지내는 거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계모라는 사실을 애한테 까발키고 나랑 내 딸 마음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낸 인간이? 내 딸이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니까 질투가 나서 한 말을 가지고 아직까지 곱씹고 있는 거야. 수정이가 왜 아빠를 멀리했다고 생각해? 수정이보다 5살 많은 여대생이랑 바람나서 내가 입원해 있을 때 우리 집에 여자를 끌어들이고 그걸 수정이한테 다 들켰단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수정이가 내 연녀 보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애비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냐며 애뺨을 쳤다며?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애비 소리 들을 자격이나 있는 놈이냐고.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린 것이 감히 아빠 사생활에 삿대질하는데 그럼 가만둬. 엄마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100만 원이나 줬는데 돈만 받아먹고 당신한테 다 꼰질렀단 게 난 더 소름이다. 돈으로 딸아이 입을 막으려고 한 인간이 소름 좋아하고 자빠졌네. 당신이 수정이한테 손을 올리고 돈으로 막으려고 할 때부터 수정이는 당신을 아빠가 아닌 ATM 기계로 생각한다고 했어. 당신 돈으로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기로 했고 덕분에 해외 어학연수도 몇 번이나 다녀왔고 지금은 명문대에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했고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남자랑 결혼식도 앞두고 있어. 나 또한 그동안 알바 다니고 자격증 공부하면서 차곡차곡 홀로 서기를 준비했으니까 더 이상 당신이란 남자는 필요 없어. 여자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날 포기하면 내 돈도 포기하는 거로 되는데 정말 괜찮겠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은 이미 다 쓰고 없는데 무슨 돈. 유산은 없어도 집도 있고 일도 하고 있잖아. 집은 이혼하면 반반으로 나눠야 하고 일은 나도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나한테 나쁜 점이 있다면 고칠 테니까 제발 옛날 일로 싸우지 말자 여보. 옛날 일이 아니고 당신은 매일매일 사소하게 나한테 상처 줬고 난 매일매일 힘들었어. 지금까지 수정이 키운다고 애썼는데 앞으로 당신까지 보살피면서 아까운 내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 이혼하겠다는 내 마음도 변하지 않아. 10번 이혼해도 모자라는 게 내 마음이니까 포기해줘. 수정이를 낳은 후엔 한 번밖에 바람핀 적 없잖아. 이젠 계산도 못하는 거야? 25년을 살면서 내가 눈치챈 것만 해도 6번이야.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니까 너는 너대로 놀아라. 난 내 실속만 차리면 된다고 애써 모른 척했을 뿐이야. 바람을 필 때마다 나한테 빈정댔고 날 여자 취급도 안 했고 그런 말들 다 녹음했어. 덕분에 수정이는 엄마밖에 모르는 착한 딸로 자라줬고 우리 부모님도 병원 치료 원 없이 받게 하고 편한 마음으로 하늘로 보내드렸어. 이제 나한테 당신은 아무 쓸모가 없는 늙은 남자일 뿐이야.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싫어? 같이 살면서 같이 웃었을 때도 있었잖아. 얼굴 가죽만 웃었겠지. 싫냐고 물었어. 죽을 만큼 싫어.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영원히 인연 끊고 싶어.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날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내 착각인 거야. 아주 재밌고 아주 황당하고 아주 큰 착각이라고 이 자리서 분명하게 얘기해줄게. 알겠어. 그렇게 이혼을 원한다니까 해줄게.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 되지? 내가 괜히 그렇게 많은 일기를 쓰고 증거를 모았을 것 같아? 위자료로 집을 받을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이제 수정이를 등에 업고 호강하고 살 거면서 나한테서 집까지 빼앗아 가겠다고.
불만이면 변호사 찾아. 힘들게 입으로 싸우지 말고 법정에서 싸우면 되는 일이야.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당신? 무서운 줄 알았으면 다 포기해줘. 그게 25년을 조용히 노예처럼 산 부인에 대한 최고의 사죄라고 생각해. 그 후 전 소원대로 이혼했고 전 남편은 위자료로 진명의를 저한테 넘기고 월세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빠라고 딸아이 결혼식에는 나타났고 사돈부부한테도 예의 차리고 친정아빠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다했지요. 결혼식 이후 딸아이는 아빠를 만나지 않고 있고 전 남편도 모든 걸 포기했는지 저희 모녀의 삶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각자 살고 있습니다. 친딸은 아니지만 친딸 못지않게 절 애정해주는 딸아이가 있어서 오늘도 전 참 행복한 여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